네, 안녕하세요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기술적 분석 좀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, 오늘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.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아시죠? 이거를 사실 했어야 되는데, 가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뭐 응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전혀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고, 서양에서 되게 유명한 이론이잖아요. 그래서 이 이론은 반드시 이론만이라도 적용은 굳이 안 하시더라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는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1, 2부에 나눠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로 어떻게 좀 그리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제 뭐 바로 들어갈게요. 자, 이게 보시면 이제 이분이 뭐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바로 피보나치라는 분이에요. 많이 들어보셨죠? 피보나치의 수열막 이래가지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수학자죠. 이탈리아 그 피렌체에 굉장히 유명한 그 수학자고. 근데 왜 이거를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피보나치냐?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잘 한번 들어보세요.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여기 이제 토끼가 있잖아요. 토끼 한 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실험을 했습니다.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 토끼 한 쌍이 이제 벽에 갇혀진 상태로 토끼를 그러니까 외부랑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토끼 한 쌍이 다음 달이 아니라 두 번째 달부터 그 다른 토끼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죠. 낳는 건데 한 쌍을 그대로 똑같이 낳는 거예요. 두 번째 달부터.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당연히 이제 처음에 A라는 토끼 한 쌍이 다음 달에는 안 낳죠. 두 번째 달부터니까. 그러면 1개월은 똑같이 1이죠. 근데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토끼 한 쌍이 그대로 있고 얘네가 토끼 한 쌍을 낳잖아요. 그러면 B가 탄생을 하겠죠. B라는 토끼 한 쌍이. 그럼 어떻게 돼요? 2개월에는 이제 두 개의 쌍이 탄생을 하는 거고 자, 3개월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A는 또 한 쌍을 또 놓겠죠. 그럼 C를 놓게 되는 거고 B는 두 번째 달부터 놓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B는 이 3개월째가 첫 번째 달이니까 당연히 안 놓고 그 다음 달에 놓게 되는 거죠. 그래서 3개월째는 세 쌍, 4개월째는 이렇게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5쌍, 8쌍. 그래서 이게 뭐 계속해서 1년 동안 하게 되면은 총 55개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뭔가 좀 특징적인 게 보이지 않으세요? 자, 1 다음에 1이 되고, 그 다음에 1 다음에 2가 되고, 2 다음에 3이 되고, 3 다음에 5가 되고, 5 다음에 8. 무슨 얘기입니까? 이걸 더하면 되잖아요. 그죠? 서로 더하면 1 더하기 1은 2, 2 더하기 1은 3, 3 더하기 2는 5.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열은 저런 식으로 이 앞과 뒤를 서로 더하면서 계속 나가는 수입니다.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그냥 계산기만 있으면 밤새 그냥 이거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보나치 수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요게 이제 그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 요런 그 패턴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이나 패턴, 비율,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좀 대부분 구성이 되는데 이 모든 게 피보나치 수열과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사실 좀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개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될 게 황금 비율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1.618. 그러니까 1대 1.618이라는 그 비율로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어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중간에 1과 이게 1이면 1.618배 정도 간격이 딱 그려졌을 때 이 꼭지점이 굉장히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굉장히 보기가 좋은 인간이 딱 눈으로 봤을 때 그걸 황금 비율인데 이게 1.618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. 이거 이제 피보나치가 계산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1.618이라는 거는 저기 한번 봐보세요. 21을 13으로 나눠보세요. 1.615가 나오고요. 21을 이제 뒤에 숫자 34 이걸로 이렇게 그 나눠보면 0.618이 됩니다. 그리고 21을 이 앞에 팔자 그러니까 한 칸을 띄는 거죠. 한 칸 띄어서 이 팔자로 나누게 되면 2.6이요. 그 다음에 21을 뒤에 55로 나누게 되면 0.38이가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 앞자리 뭐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1.618이라는 수에 점점 수렴을 해요. 그러니까 1.615도 있고
0.618도 있죠. 그러니까 618이라는 이 숫자 자체로 수렴을 하게 되게 됩니다.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 건데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618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. 이제 그런 법칙인데, 근데 이 법칙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엘리어트란 사람이 이 피보나치 수요를 이 계산식을 보고요,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버렸어요. 예. 이 숫자를 가지고 내가 파동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에,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상승 3파는 뭐 상승 1파에 1.618배 상승한다. 상승 5판, 뭐 3파는 최대 2.618배까지 상승한다. 이게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. 2.618이죠. 625인데 이제 계산을 계속 해보면 618이 수렴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2.625, 618. 그 다음에 여기 0.38이,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있잖아요. 기술적 반등의 1차 목표치를 급락폭에 보통 38.2%로 잡아요. 그게 엘리어트 파동이거든요.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. 38.2%, 0.38이.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을 이거 딱 보고 엘리어트가 깜짝 놀랐다 그래요. 이걸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. 예. 그래서 엘리어트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게 엘리어트 파동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이제 일부 마지막인데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. 상승은 5개의 파동으로 그려지고요. 하락은 무조건 3파동입니다. 실제 근데 현대 주식시장에서 모든 종목이 저렇게 다 움직이진 않아요. 항상 변형은 되는데 큰 흐름상으로는 저런 식으로 상승의 5파동과 하락의 3개 파동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그 파동이 끝난다.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상승 파동은 보시면 이게 A가 첫 번째 파동입니다. 상승 1파. 그 다음 조정이 나오겠죠. 이게 상승 2파. 그 다음에 상승 3파. 상승 3파가 제일 커요.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파동이 나오고, 상승 1파에서 1.618배. 이게 보통 상승 3파인데, 어쨌든 그건 이제 2부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서 C파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동, D파가 상승 4파가 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파동. 이게 마지막 파동인데, 사실 마지막 파동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할 때도 있고, 약할 때도 있는데, 마지막 소멸 파동입니다. 그래서 상승 5파가 나오면서 이제 종료가 되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 파동이 전개가 돼요. 하락 1파, 하락은 3번입니다. 하락 2파, 하락 3파. 이 하락 3파가 정말 잔인한 파동입니다. 엄청난 하락이 나와요. 여기에 잘못 걸리면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이제 아까 제가 피보나치 수열을 잠깐 뭐 설명을 해드렸지만, 피보나치 수열에서 이런 이제 개념들 1.618이라는 이런 황금 비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엘리어트가 이걸 직접 자기가 파동식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괜히 1.618배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, 어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5개 파동과 3개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, 제가 바로 2부에서는 좀 더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적용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